안녕하세요. 그 앞에서 저희 말씀 주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형과 이런 분들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15년 차입니다.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상처이죠. 네. 사실 제가 경험한 저희 광고인으로서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좀 독특한 코리어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고요. 광고인으로 태어나기, 광고인으로 되어가기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맡은 HS에드 배운기 AP 팀장입니다.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HS에드 AP 팀장이고요.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네, 저는 ENFJ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없다는, 그리고 남자 중에는 0.5% 이하라는 정의로운 사회활동가, 사회운동가라는 건 있는데 별로 정의로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이제 15년 차 광고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을 하면서 15년 차가 됐는데 15년 차 되면서 광고인으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정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나기보다는 어떻게 이 매력을 가지고 되어가기를 했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이 말 되게 이제 15년 동안 4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광고와 관련된 회사들이었고요. 어떤 경우는 3,000명이 있는 대기업 광고주도 했었고요. 7명의 광고 전략만 짜는 펌에 있기도 했습니다. 창업했었죠. 이 과정에서 광고 에이전시라는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나는 광고인으로서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뜻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은 한 명의 롤모델을 따라가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죠.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여러 명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짤막하게나마 저의 라떼인데요. 최소한의 라떼로 시간을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롤모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경험들을 들어보고 제가 했던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나도 해볼만해 라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스토리는 대강 이러합니다. 지금 4개의 회사라고 했는데요. 제가 99학번이에요. 대학교 왔으니까 대학교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9학번이면 200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15년 이러면은 굉장히 감이 안 오시죠? 네. 최근에 소녀시대가 15주년 컴백을 했더라고요. 저의 취준과 함께 했던 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연식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요즘에는 아이브와 뉴진스를 듣긴 하지만 신문방송학과를 다닌 광고학 수업을 들었었지만 사실은 저는 광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오히려 방송 PD,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더 많았었고요. 그렇게 4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 취직했던 곳이 바로 아까 대기업 광고주로 처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상 편집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로 이렇게 배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SK텔레콤에서 하는 생각대로 T 같은 T 브랜드, 월드컵 캠페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광고주로서의 광고를 경험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한 2-3년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광고주로 하는 게 더 맞을까, 아니면 제대로 좀 광고를 제작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던 끝에 그 당시 SK그룹에서 만들어졌던 대행사 SK 마케팅 컴퍼니, 지금은 SMCNC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회사에서 저의 광고주 선배였던 제규 AP 출신 선배가 그쪽으로 가면서 저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원모르는 에이전시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2-3년을 AP로서 보내다가요, 또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그 SKMNC에 있는 AP 팀 분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겠어 라고 해서 아예 광고 전략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찾아보자라고 했죠. 거기에 또 원모를 합류했습니다. 2012년. 네, 7명이를 해봤죠. 요 한 줄이면 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합류를 했었고, 그래서 광고 전략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유정근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당시 이제 제일기획과 협업을 해서 한 3-4년 정도 계속 광고 컨셉 내고 기획하고 브랜드 컨설팅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요, 이제
조금 더 이 회사는 참고로 슬프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경험들이 남아있죠. 이때 AP도 하고 뭐 A도 하고 브랜드 컨설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찐으로 하면서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제 전문성을 좀 찾고 싶어. 그게 한 10년 차쯤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광고 AP가 더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2017년도 HS에드 AP 팀으로 조인을 했고 지금 팀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광고주도 해봤고요. 또 이제 작은 회사 창업을 해보면서 에이전시에서 광고업을 한다는 것이 참 매력적인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저의 스토리와 사실은 여러분의 스토리가 당연히 같을 수는 없죠. 다양한 스토리가 있으시겠지만 저에게 광고인으로서 매력을 느끼게 하고 제가 광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런 정도면 나 광고 괜찮은 것 같고 광고인을 하고 싶어 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제품, 뭔가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 제품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무래도 후자 쪽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교수님들 와 계셔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을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생각하느냐 이거를 다루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제품보다는 그 제품에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이 이 광고업에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들 저도 종종 받습니다. 브랜딩, 마케팅, 요즘에 사람의 인식을 다루고 행동을 다루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책들도 보면 굉장히 광고주 가신 분들, 브랜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혹시 에이전시에 제가 가서 그 브랜딩,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한 후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광고주에 있어봤고 또 실제로 브랜드 컨설팅도 많이 해봤지만 이 사람의 인식, 고객의 인식을 다루는데 제품을 직접 만드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객관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인식을 본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몇 년 전에 고향이 부산에 갔다가 국제시장을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장님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보이세요? 뒤에? 디자인 회사, 캐릭터 디자인 회사였던 것 같은데 세상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총괄훈련, 울트라, 슈퍼캡션, 라이스베리, 웨이장에서 동물로 캐릭터.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포부가 커서 막 얘기하고 싶으셨겠지만 저희는 이제 남는 게 없죠, 전혀.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소니 창업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리느냐, 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예를 가상의 예이지만 제가 스타트업 분들 컨설팅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실명으로 스타트업을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충 퇴치 앱 아시죠? 전자판 해가지고 스마트폰. 근데 어느 박사님이, 가상입니다. 어느 박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해충 퇴치 앱들은 그 근방에 있는 1m의 모기들만 다 내쫓는데 저는 한 몇 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5m 내의 해충들 다 쫓아낼 수 있대요. 이거는 특허도 냈고요.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니까 요거 광고해주세요. 요거 잘 알려주시면 대박 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5m. 박사님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방을 5m씩 있는 데가 일단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오히려 필요가 없는데 5m나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라고 한다면 왜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사이드 이펙트만 나게 됩니다. 가상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스타트업 사장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의미한 경험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그런 스타트업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서도
우리 같은 광고업과 에이전시를 찾아오는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과 서비스 관점이 아니고요. 고객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직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이 광고를 하시는 분들, 광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전문성이자 실제로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이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콘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시는 쪽으로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콘텐츠를 기다렸다가 컨펌하시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시겠습니까? 제가 광고주도 있었고 대행사도 있었고 또 광고주 지금 선후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광고주분들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다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요. 일단 자기 콘텐츠가 아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뭘 가져올지 몰라서 노심초사한대요. 그것 때문에 상담받으시는 분까지 저는 선배도 봤어요. 결국은 선택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어떤 데 매력을 느끼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저는 왼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SK텔레콤 광고주를 하면서 대행사에 넘어갈 때 지금 썼던 그 SNS 글을 한번 다시 찾아봤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약간 좀 허세이지만 누군가 만든 것을 비평하기보다 누군가 비평할 거리라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싶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것을 붙잡고 밤을 새더라도 그거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보다 나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걸 통해서 내 시간을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광고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광고 컨텐츠에 대해서 하나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다른 대행사의 제작분들도 굉장히 예술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만든 것을 설명하시겠지만 광고 자체가 예술적으로 미려할 수 있지만 예술 자체는 아니잖아요. 광고는 감히 정의를 해보자면 제품이나 브랜드의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찾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낮으면 왜 인지도가 낮은지 검증을 하고 그거를 잘 알릴 수 있는 예술적인 광고들을 만드시는 것이 숙명이겠죠. 그래서 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광고 대행사 출신만큼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얘기 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계속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광고업을 평생 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초년차 때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저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것은 어느 회사를 가시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길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이 질문 많이 들어요. 문제 해결 솔루션 좋은데 요즘은 데이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DX 시대인데 데이터로 소비자 경로 다 파악해서 페인 포인트를 짚어내고 다 자동으로 짜잔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데이터 다루시는 저도 스타트업분들하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IBM에 계신 분 안 계시죠? IBM 실제 사례를 최근에 보면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마케팅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는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IBM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마케팅 회사에 가 설명하셨대요. 우리 IBM 왔으니 적용하시면 경쟁사에서 구글을 쓰든지 뭐를 쓰든지 보다 훨씬 더 앞서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맞는 말씀인데 어떤 한 분이 쭉 이렇게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면 경쟁사가 같은 왓슨을 쓰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약간 말문답이셨대요. 물론 데이터의 양과 질,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계속 바뀌어갈 거고 여러분들 다 잘 쓰셔야 될 거지만 공공재 같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공재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내느냐는 사실 사람이 달린 거라는 거죠. 데이터 리터러시, 고객을 세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객 경험이 아무리 디지털로 바뀌어도
타겟을 차별적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가치를 디자인하는 것은 마케터고 광고이다 라는 얘기가 최근 책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로서 크리에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관심 분야가 확실하고 잘 안 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 광고 회사의 광고업의 가장 큰 장점들 중에 하나이고 대행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카테고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15년 동안 했던 그 브랜드의 카테고리만 대강 들어봐도 이 정도거든요. 통신, 가전, 자동차, 금융, 제약, 앱, 또 패션, 엔지오. 사실 제가 어느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이 많은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직임이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광고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미래 전망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 전망이라고요? 트렌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네카라 많고 물론 그 개발자 쪽이긴 합니다만 요즘 뜨는 데들이 있는데 광고 예전만큼 그렇게 미래지향적이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산업의 주기를 조금 돌아보면 그 말에 긍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뜨는 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진출한다고 할 때 무역업, 조선업 이런 것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통신혁명이 생기면서 휴대폰이 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포털 사이트가 떴죠. 금융, 이커머스, 콘텐츠가 게임 떴고요. 지금은 이제 플랫폼 스타트업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부침이 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통신회사 같은 경우 저 위에 있죠. 물론 지금도 그 회사는 잘 있습니다만 제가 그 SK텔레콤 말고 또 하나 붙었던 15년 전에 회사가 있어요. STX라는 회사 잘 모르시죠? 경험하시죠?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신화를 썼던 조선업의 홍보실이었어요. 거기 최종까지 붙었었거든요. 저기 있죠. 지금 아무도 모르시죠? 그렇게 사실 특정 카테고리가 특정 시대에 굉장히 뜨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업의 흥망성쇠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광고업은요, 그 시대의 가장 트렌디한 업종과 늘 함께하는 사실 업종입니다. 호황에도 불황에도 말이죠. 실제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고들이 많이 있죠. 29cm, 뱀의 다양한 광고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들었다고 했던 그 최근 1년 실제 저희 HSA드가 만들어 놓은 광고들입니다. 카테고리를 보면 더 재밌어요. 보면 전통적인 은행 카드도 있지만 사실 핀테크도 있죠. 그 다음에 줄과 수치해서 제가 같이 넣어서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자동차도 있지만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고 대행사는 그 시대에 다양하게 변하는 다이나믹스 그리고 그 트렌드들을 계속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세 가지 질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품 관점보다 여러분이 고객 관점에서 더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컨텐츠를 문제 해결하는 컨텐츠를 크리에이션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광고인으로서 저처럼 매력을 계속 느끼고 광고에 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 광고 에이전시 차원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뒤에 나오시는 연사분들이 또 제작, 디지털, 기획을 대표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 관심이 있으실 AP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AP 하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AP라는 얘기 들어봤다. 많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AP는 어카운트 플래너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광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고요. 고객의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광고 컨셉을 내는데 전문에 특화된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회사마다 사실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AP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인사이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제일기획, HS에드, 이노션, 대용 다 AP 그룹들이 있고요.
실제로 앞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도 AP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요. 그 조사와 소비자 인사이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의 방향을 도출할 컨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알기 위해서 트렌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AP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금연 노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노담 캠페인을 저희 HS에 대해서 이제 3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에 이제 AP가 관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준 숙제는 이거였어요. 청소년들이 좀 흡연을 하지 않도록 금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과제였는데, 문제는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들한테는 담배 피면 폐가 이렇게 막 썩어요 이런 걸 보여주면 오히려 호기심 뭔데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반항심 이런 게 들기 때문에 금연율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 AP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소비자들을 불러서 청소년들이겠죠. 얘기도 많이 묻고요. 왜 어떨 때 담배를 피고 싶고 어떨 때 왜 금연을 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해 이런 얘기도 듣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보면서 또래 집단이 뭔가 공감하는 광고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AP 쪽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그냥 위협하는 일방적인 승부가 아니라 또래들이 금연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피어 프레셔를 이용하자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또래 비흡연 청소년들이 직접 금연을 플렉스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자까지가 저희 AP의 롤이었었습니다. 그 후에 A분들 그리고 제작분들하고 같이 막 실험하면서 이 방향에 있는데 어떤 컨셉이 좋을까? 또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온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AP들은 앞부분에 고객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노담 캠페인은 TBC, 스마트폰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들도 거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요. 급하게 얘기했던 것들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광고 주로 시작했지만 광고 ANC 점점 매력을 느껴가고 있고요. 그것들이 제품보다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컨텐츠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내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계속 관심이 많는 그런 저였기 때문에 지금도 광고인으로 되어가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임이 맞지만 특히 제 어떤 삶에서 광고인 되기 잘했다고 한 날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케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실 텐데, 제가 앞서 MBTI 얘기하면서 ENFJ, 정의롭진 않지만 그런 데도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캠페인을 다양하게 하다가 월드비전 NGO 같이 하면 잘가요 월드비전이라는 컨셉을 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2년을 바탕으로 해서 케냐의 그 슬럼가 아이들이 같이 방송국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제가 조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가서 그 방송국의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주고 어떻게 이걸 알릴 것인가를 이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업 자체가 굉장히 트렌드하고 매력있고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영향까지 미칠 수 있구나 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광고인 되게 잘했다 한 하루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광고업에 같이 다이브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부여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